안녕하십니까, 남양농약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 밭을 들린 이유는 작년에 식재를 하고 올해 2년생이고, 그리고 수확도 적당한 양을 달아서 원래 수확을 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 간벌도 다 한 상태고, 밑에 비닐도 멀칭도 다 벗긴 상태고. 자, 제가 오늘 설명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전국에 이 포도 농사를 포도 재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담아서 보여 드리는데, 지금 여기는 삽목입니다. 삽목밭인데, 이 골과 골 폭을 2m 70으로 잡고 식재 간격은 2m로 잡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2m, 2.5m에서 3m로 심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음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고, 자, 이렇게 지금 여기는 중간 레일도 있습니다. 중간에 자금 레일이 들어가는 이 레일인데, 요즘에는 대부분이 시설을 이런 식으로 다 합니다. 자, 시설은 이런 식으로 하고,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무엇보다 이제 올 한 해 농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년도 준비입니다. 내년에 또 농사를 짓기 그 전에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가장 먼저 밑거름을 하셔야 됩니다. 토양에 유기물도 공급을 해야 되고 각종 비료들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기물과 각종 비료나 미생물 이런 계열들이 옆집에, 예를 들어 옆집에 저 비료를 주고 유기물을 주고 그리고 각종 비료들을 준다고 해서 그 옆집을 보고 그대로 이 비료를 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옆집하고 이 밭하고는 이 수세나 밭 토질 조건이나 모든 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 비료를 주는 부분이 유기물 함량도 그렇고 비료 함량 이 다 틀리게 조절을 해서 밑거름을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한 해 농사의 시작점이고 밑거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밑거름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농사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밑거름 역시 이 그 밭 토질과 그 밭 환경과 그 밭 나무 세력에 맞게끔 밑거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밭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거름을 유기물을 얼마를 줘야 되고 비료를 어떤 비료를 몇 킬로를 줘야 되고,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릴 수가 없는 게 모든 밭마다 그 밑거름 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유기물 그리고 복합비료, 용성인비, 미량요소, 미생물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열들이 들어가는데 복합비료를 줘야 될 집이 있고 복합비료를 주면 안 되는 집들이 있고, 유기물 함량도 톤수로 따지면 예를 들어 10톤을 줘야 될 밭이 있으면 15톤을 줘야 될 밭이 있고 이렇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비료를 어느 밭에 어떻게 주라는 얘기를 제가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만큼은 더 이상 얘기를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요즘 계속해서 밭을 이렇게 다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저작년에도 그랬고, 요즘 이 토양에 밑거름으로 이 유기물을 많이들 공급을 다 하시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이 김천과 특히 상주 쪽에 이렇게 들리는 말들이 광어 플러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광어 플러스 얘기들을 많이 해서 오늘 제가 가게로 그 광어 플러스를 유기물로 공급을 해서 농사를 지으셨던 분을 오늘 만나서 그분한테서 제가 광어 플러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곧 밑거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이제 원래 수확은 다 끝났고 가을가지 하고 나면은
내년도 생각해서 밑거름을 하는데 지금 원래 지금 많이 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많이 달고 했는데 지금 당도도 잘 나왔고 전체적으로 원래 농사가 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혹시 밑거름을 뭘로 하셨어요? 예, 강화플러스라고 있는데 예, 거기 이제 저는 이제 아르바름 해가지고 예, 그 샤인머스켓 농사를 하는데 예. 좀 이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봤는데 아, 강화플러스 안에 예, 골분하고 어분 계통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게 동물성 아미노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화학 비료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예, 뭔가 하면은 이제 염류 집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좀 자연 친화적인 네, 그런 것을 이제 좀 농자재를 좀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걸 음, 해보니까 그전에는 세력도 별로 안 좋고 과 자체가 알도 굵지도 않고 하는데 네, 세력도 상당히 좋게 되고 그다음에 예, 과에 윤기가 나고 과 크기가 음, 그리고 또 이래 나달 무게가 보니까 한 25g 그거는 나와요. 그래서 그 강화 플러스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많이 달았지만은 많이 수확해가지고 좋은 품질 예, 해가지고 지금 그 수출을 하는데 지금 좋은 음. 가격으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밑거름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이 농사의 시작은 이 바짝만에 밑거름을 뭐 하냐에 따라서 내년도 수확하는데 이 품질 차이도 많이 이 좌우가 되거든요. 예, 예, 그럼에 중간중간에 뭐 빌어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토양에 처음에 시작하는 그 밑거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제 주위에 많이 들어봐요. 많이 들어보는데 상주 쪽이나 저 영동 쪽도 이 광어 플러스를 많이 쓴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광어 플러스를 저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제가 이제 내년도 밑거름에 대해서 이제 제 손님들이 밑거름도 이래 거름을 할 때 세력이나 그 토양 조건에 따라 집집마다 다 틀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양 예, 들어가는 게 다 틀려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준비를 하는데 농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밑거름을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저도 저 역시 지금 뭐 유박도 보고 일반 부식 퇴비도 보고 부속된 퇴비도 보고 봤는데 솔직히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이 퇴비들은 100% 부속됐다는 거는 잘 없어요. 발효 네, 부속됐다는 잘 없는데 그렇다고 그 퇴비들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다 괜찮은데 그나마 조금 더 효과가 잘 나오는 걸 제가 찾고 있는데 강어 플러스가 그 정도 효과 나오면은 어, 내년에 아마 이 보조 제가 알기로도 이 전국으로 보조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전국의 이 농사를 이 포도 외에 다른 과일들도 제가 봐서는 광어 플러스로 하는 게 상당히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또 제가 또 이제 예, 첨언을 한다면, 예, 일단은 저 마라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뭔가 지구력이. 그러니까 일단은 저 뭐죠, 음, 그 유박 같은 종류는 네, 속효성으로 그냥 단기간에 좀 효과가 반짝하는데, 네, 근데 이거는 동물성 아미노산이잖아요. 그 예, 상당히 오래 가고, 예, 예, 그 효과가 오래 가고, 그 다음에 나무 자체를, 그 예, 다음에 뿌리 자체를 원활하게 해줘가지고, 토양 음, 자체를 또 상당히 배량 해줘가지고, 너무나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예, 아미노산이다 보니까 연작을 일으키는 이런 물질도 전혀 안 들어있기 때문에 토양을 개량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예, 보고 있어요. 예, 예. 예, 이제, 샤인머스켓도 이 수확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번 달, 거의 이번 달 말 정도 되면은 대부분 농가분들께서 수확을 끝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들 많이들 고생 많이들 하셨고 그래서 좋은 성과를 이뤘을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학이 끝나고 나면은 또 내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 또 포도 재배를 잘 하기 위해서 또 그만큼 지금부터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짝만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퇴비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 유기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자, 바짝만을 할 때는 자, 유기물만 있는 게 아니라 복합 비료, 황산고토, 뭐 용성인비, 위랑요소, 붕산, 뭐 여러 가지 이 바짝만에 들어가는 비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우선 이 밭장만이 집집마다 다 틀려야 됩니다. 자, 옆집에서 어떤 비료들을 어떤 양으로 공급을 한다고 해서 저 역시 똑같은 그 비료들을 똑같은 양으로 공급을 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옆집이 예를 들어 세력이 셌던 밭인데 저는 세력이 약했다, 이러면 비료는 완전히 그 양이 틀리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 조절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내년도에 농사가 또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밑비료, 밭장만에 들어가는 이 비료를 어떻게 선택을 해서 어떤 양을 공급하는 것도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1년 농사의 시작점이고, 자, 지금 밭장만을 하는 것에 따라서 내년도 수확할 때까지 어떤 품질의 이 샤인머스켓이 생산이 될까,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한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이 비료가 있습니다. 자, 유기질 비료입니다.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 각 지역의 이 농가분들에 의해서 많이 소문도 나 있고 입소문이 좀 어느 정도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들려서 저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리고 그 유기질 비료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작물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저 역시 약 2년 정도 좀 지켜보고 제 나름대로 또 판단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자, 그 비료는 일단은 광어 플러스라는 이 유기질 비료입니다. 자, 일반적인 부산물 비료는 아니고 이 어분 아미노산 비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수협에서 이 만든 비료인데 이 광어 플러스는 말 그대로 광어를 가지고 만든 비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분이 무려 60%가 들어 있습니다. 이 수입품 이 어분 비료들도 있는데 그런 비료들보다 함량도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분이 60%에 골분이 20%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광어 플러스에 대해서 이 효과 부분, 가장 중요한 건 이 효과 부분인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도 좀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좀 전에 그 농가분을 저희 가게에 오셨을 때 제가 물어봤을 때 그런 효과 부분도 나오고, 그리고 이 광어 플러스는 일단은 단백질, 말 그대로 아미노산이다 보니까 미생물 먹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미생물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비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미노산만 가지고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이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바뀌어서 작물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이 풍부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질땅이나 이 호달 구조로 되어 있는 토양을 떼알 구조로 만들어주고 통기성을 좋게 해서 뿌리 발육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과일나무에 상당히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게끔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 나무가 상당히 건강하게 자라면 일단은 병에 상당히 강해집니다. 각종 병에 또 상당히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 아미노산을 몇 개월 동안 계속 꾸준히 공급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완효성 비료이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꾸준하게 공급을 해줌으로써 이 비대에 대한 효과도 상당히 뛰어나고, 그리고 생육 과정에서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농가분들한테 들었는데 평균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일단은 비대고, 두 번째는 수세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끝을 냈는데도 수세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세력은 괜찮은데
또 당도도 상당히 잘 나온다는 얘기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비대 그리고 착색, 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 광업 플러스 외에 또 다른 유기질 비료들이 다 상당히 좋은 비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저는 제가 그동안 한 2년 정도 지켜보고 그리고 또 밑거름에 어떤 걸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 좀 더 괜찮은 농산물을 생산해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켜보고 저 나름대로 상당히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유기질 비료입니다. 그래서 복합하고 예를 들어 저 퇴비를 이제 선택을 한다 이러면은 저는 광업 플러스를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하우스는 연작 장애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밑거름을 할 때 이 연작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역시 대형하우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밑비료를 어떻게 공급을 하냐에 따라서 연작 장애를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휴믹산을 상당히 추천을 드립니다. 휴믹산 계열을 일단 뿌리시고 그리고 퇴비를 뿌리는데 이 광업 플러스가 또 이 연작 장애에 또 상당히 저는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미생물 정식을 상당히 많이 해주기 때문에 미생물 양이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그동안 쌓여있던 비료부터 시작해서 부식이 덜 된 이런 비료들을 어느 정도 이 미생물이 부속을 시켜서 이 작물에 공급을 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도 이 연작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괜찮은 미생물을 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생물도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있는데 연작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미생물과 휴믹산과 그리고 특히 이 광업 플러스 이 유기질 비료로는 이 광업 플러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형 하우스의 연작 장애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연작 장애를 필히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밑거름을 장만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내년이 시작되면은 이 샤인머스켓도 올해보다 이 양이 상당히 많이 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석이 끝나고 난 이후에 샤인머스켓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다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또 시작이 되면은 올해보다 또 더욱더 많은 양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농사를 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또 내년도 또 많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정말 농사를 잘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이 농사 방식도 어느 정도 이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 농법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또 새로운 이 괜찮은 제품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도입을 해서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걸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샤인머스켓이 가격적인 부분, 이 단가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이 판매를 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이제는 정말 고품질 이 농산물을 생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샤인머스켓을 재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거름부터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내 밭에 어느 정도의 양을 어떤 밑거름을 어떤 비료를 쓰냐에 따라서 내년도 품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국에 있는 이 샤인머스켓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재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양이 아무리 쏟아져 나와도 이 소비자들한테 외면당하지 않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이 소비자들이 이 샤인머스켓에 대해서는 정말 맛있고 정말 괜찮은 포도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부터는, 내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더욱더 준비를 잘 하셔서 상당히 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내년에 좀 더 샤인머스켓 재배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해서 더욱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